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팁입니다. 오늘은 G2파워 사례를 통해서 과연 공모가 밴드가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G2파워 청약 일정이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 청약 일정 변경과 함께 공모가 산정 과정도 수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G2파워의 공모가 산정이 어떻게 정정되었는지 짚어보면서 과연 공모가 밴드가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모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슷한 업종과 규모의 비교회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회사들의 평균 PR을 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PR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EV, EBITDA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PR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3단계 공모 종목의 실적으로 주당 평가 가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당 평가 가액에다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를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간수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 짓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1에서 4단계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2파워의 비교회사를 보면은 정전 전에는 재룡전기, 서전기전, PNC테크, LS일렉트릭, 광명전기 이렇게 5개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LS일렉트릭이 810억으로 가장 크고요. PER로 보면은 재룡전기가 47.29배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비교회사에서 실적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거나 PR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즉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LS 일렉트릭을 제외하는 게 맞고요. PR에서는 재룡전기를 제외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종목을 그대로 넣기 때문에 공모가 산정이 조금은 이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정 후에는 비교회사가 대폭 줄었습니다. 광명전기하고 비츠로테크 2개 회사만 남았죠. 이렇게 비교회사가 줄어든 데는 비교회사 선정 기준을 바꾼 것이 이유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굳이 그 부분까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교회사가 이렇게 2개로 바뀌면서 비교회사들의 당기 순이익이나 적용 PER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PER은 22.45배로 정전 전 23.61배에서 낮아지게 됐죠. 이번에는 주당 평가 가액입니다. 먼저 정정 전을 보시면은 G2파워의 당기 순이익에다가 적용 PER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주당 평가 가액이 계산식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주당 평가 가액은 비교회사를 살펴보니까 이게 적당한 주가구나 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정정 전에는 이 가격이 18,33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정 후에는 적용 PER이 23.61배에서 22.45배로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주당 평가 가액도 18,336원에서 17,429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즉 G2파워의 적정 평가 가액이 17,429원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가 밴드를 보겠습니다. 정전 전에는 계산된 주당 평가 가액에다가 상단 기준 할인율 10.56%를 곱해서 희망 공모가의 밴드 상단이 16,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정 후를 보시면은 희망 공모가의 밴드 상단이 16,400원 그대로입니다. 좀 이상하죠. 주당 평가 가액이 18,336원에서 17,429원으로 낮아졌는데 희망 공모가의 밴드는 13,500원에서 16,400원 그대로입니다. 왜냐? 정정 후에는 바로 할인율을 적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을 정정 전과 동일하게 주었다면 공모가 밴드가 더 낮아졌겠죠. 따라서 G2파워와 증권사는 애초에 G2파워의 공모가 밴드 상단을 16,400원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교회사 선정을 어떻게 하였든 간에 공모가 밴드 상단은 16,400원이었을 겁니다. 만일에 비교회사 선정을 달리해서 주당 평가 가액이 25,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할인율은 16,400원을 맞추기 위해서 34.4%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21년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상당 평균 할인율이 30.22%입니다. 현재 할인율 5.91%는 21년 코스닥 상장 기업 상당 기준 할인율과 비교를 하면은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죠. 즉,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회사를 좀 딱 버려가지고 주당 평가 가액을 25,000원으로 만들어서 계산되는 34.4%는 평균값보다 오히려 좋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공모가 밴드 상단은 16,400원 그대로인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모가 산정 과정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절차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죠. 정전 전 비교회사들인 서전기전, PNC테크, LS일렉트릭, 광명전기보다 정정 후 새롭게 추가된 비교회사인 비츠로테크가 과연 더 비교회사로 적절한지는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이런 부분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알려고 공부해봤자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런 공모가 산정 과정의 문제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를 계산하기 위한 실적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추정순이익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상장한 바이오FDNC를 한번 보시죠. 바이오FDNC는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바이오FDNC의 23년 추정 당기순이익 148억,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술특례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정 당기순이익을,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나 IT 기업의 경우에는 신기술의 시장 확장성을, 아니면은 시장 점유율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기업이나 증권사 입맛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은 겨우 1%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30%가 될 거야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20%야 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가 산정 과정을 통한 공모가의 적정성 판단은 단순 참고만 해야 합니다. 간혹 너무 말도 안 되게 비교회사를 선정한 경우가 보이는데, 그런 경우를 잡아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술특례 상장하는 IT 기업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큰 회사를 비교회사로 고는 경우 같죠. 물론 분명 공모가 산정 과정을 참고는 해야겠지만 공모가가 싼지 비싼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모가의 적정성보다는 업종이 시장 친화적인가, 유통하는 물량이 적은가, 공모 규모는 큰가, 구주 매체를 하는가 등 나름 명확히 구분되는 점들에 포커스를 두고 청약 종목을 고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